네, 현재 시간 2시 12분 지나고 있습니다. 지금도 지수가 점점 내려가고 있는데요. 오늘 다시 전저점까지 밀리게 될지 많은 분들이 종가를 좀 눈여겨보고 계실 것 같습니다. 그 안에서 어떤 종목이 눈에 띌까요? 세 가지 사방실 오늘 이 시간 레몬리서치 이상엽 이사와 함께 보도록 하죠.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세요. 네, 이사님과 함께 세 가지 사방실을 준비해봤고요. 첫 번째 이슈부터 바로 만나보시죠. 답은 하늘에 있습니다. 바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야기인데요. 이번에는 영국의 UAM 기업과 2,200억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고 해요. UAM은 핫한 거잖아요. 네네, 정말 핫하죠. 네, 어떤 내용인지 좀 그 안에 세부 사항을 들여다볼까요? 네, 2천억이 넘는 계약을 이제 장기 공급 계약을 맺었는데요. 그 전기 수직 이착륙기용 전기식 작동기를 이제 장기 개발 공급 계약을 맺었습니다. 금액은 한 2,200억이고요. 계약 맺은 버티컬사가 2025년에 상용화를 목표로 해서 이제 개발 중인 4인승 에어택시에 적용될 기기를 2025년부터 10년간, 2035년까지 독점 공급한다는 내용인데, 이 전기 수직 이착륙기는요, 이제 바로 이제 수직으로 올라와서 이제 목적지를 가는 거기 때문에 긴 활주로가 필요 없죠. 그리고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뭐 글로벌하게 여러 기업들이 관심 있는 분야다라는 거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.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최근에는 좀 방산으로만 좀 여러 기업들과 함께 뭐 테마식으로도 좀 올라온 부분이 있는데, 이제 UAM 관련된 구체적 계약이 성사된 것이 또 이런 것도 있어서 이제 계약까지 나오네, 이런 새로운 모멘텀으로 그래서 이제 주가가 좀 반영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네. 그러니까 단순히 기대가 아니라 우주항공 산업에서 잘하는 기업이야라는 게 아니라 UAM과 관련해서 2천억 원이 넘는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더 주목을 받고 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. 이전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관련 뉴스를 찾아보니 방위산업 중심으로 사업구조 재편을 결의했다 공시를 했는데, 네네. 이 사업구조 개편을 통해서 기업 가치가 좀 많이 오를 수 있습니까? 어떤 모멘텀이 얻어질까요? 네, 중장기적인 모멘텀이 있고요. 네. 개인적으로는 하나그룹의 이 재편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위한 재편이지 않을까, 뭐 그 정도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고, 그래서 이제 뭐 중장기적으로도 뭐 좋게 보고 있는데요. 조금 전 말씀드린 그 도심항공교통 관련돼서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. 내년 3분기 UAM 무인 시제기 비행을 내년 3분기에 목표로 하고 있다는 거 체크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그룹의 재편 기대감 수혜주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겠고, 근데 이게 이제 하나 디펜스를 흡수 합병하면서 한화 방산을 이제 100% 보유하게 되다 보니 방산 쪽에 시너지가 매우 커지게 된다는 거고요.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K방산 기대감이라는 거는 이제 중단기 모멘텀이 아니고 중장기적인 모멘텀이고요. 그리고 조금 전 말씀드린 UAM도 그렇고요. 또 우주항공도 연관이 되죠.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세 개가 이게 단기 모멘텀이 아니고 중장기적인 모멘텀이고, 또 동시에 정부에서도 정말 매우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라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내일 또 하나 일정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면요.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그래서 이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충남 아산 공장을 방문을 앞두고 있는데, 그런 것도 이번 주에는 좀 기대감이 있을 수 있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하나 에어로스페이스, 이번에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그 사업 구조 재편이 이 회사를 더 빛날 수 있게 만드는 방안인 것 같다 이야기해 주셨어요. 그러면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찾아보면은 많은 분들이 와, 이 종목 정말 대단하게 올랐구나, 꾸준히 올랐구나라는 이야기 주셨거든요. 조정 없이 흐름 탈까요? 지금 보유자분들은 뭐 그냥 무조건 들고 가는 게 맞는 건지 투자 의견 궁금하고요. 저는 또 개인적으로 이렇게 많이 오른 방산주를 아직 덜 오른 방산주로 교체할 필요가 있을까? 좀 궁금하기도 한데요. 어떻게 볼까요? 네, 질문이 많으니까 저도 드릴 말씀이 많을 것 같은데, 네. 그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이쪽에서 대장주잖아요. 그러니까 대장주는 이제 추세도 좋고 모멘텀도 있고 한두 개 모멘텀이 아니라는 것을 감안한다면, 뭐 그냥 고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. 하나그룹의 역량이 전체의 역량이 하나에어로스페이스에 담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런 차원에서 한 줄 평은 시가총액 순위 더 올라가 보자. 라고 이제 생각을 했고요. 지난 7월 말에 좀 급등을 하면서 시가총액이 3조 원 이상으로 올라오면서 시가총액 100위 이내로 진입을 했는데,
그 100위 이내로 진입을 한 게 상당히 의미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현재 시가총액 순위로 한 86위, 87위 정도 하는데 뭐 모멘텀이나 지금의 시장에서의 관심도를 봤을 때는 뭐 80위, 70위 이내로 이렇게 올라서는 그런 모습도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. 큰 조정 없었기 때문에 뭐 11선도 오히려 11선에서 반등이 나올 정도니까 그만큼 강하다는 건데 큰 조정이 없어 좀 쉬어갈 수는 있어도 우상향 방향성의 방향성은 역시나 뭐 지속 기대감을 가져봐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. 그리고 뭐 중장기 성장성 감안하면 보유하고 있으신 분들은 다른 종목 뭐 수익률이 많이 낮았어도 네. 가져가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알겠습니다.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렇게 첫 번째 상황실을 통해서 알아봤습니다. 이어서 두 번째 만나보시죠. 답은 하늘에 혹시 잘못됐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답도 하늘에 있었고 오시아의 답도 하늘에 있습니다. 네. 태양을 통해서 수익을 내고 있잖아요. 지금 뭐 중국의 전력난이 문제예요. 공장이 가동 중단됐다. 이로 인해서 태양광 폴리실리콘 가격 품귀 현상으로 인해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. 그래서 오늘 OCI가 오른다라고 하는데 지금 어떤 전력난인 건지 국내 기업들에게 반사이익을 줄 수 있는 뉴스입니까? 네, 이 뉴스가 이제 OCI뿐만이 아니고 뭐 관련주들도 함께 이제 움직일 정도로 기대감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. 반사이익 기대감은 이제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. 지금 중국만이 아니고 지구촌이 지금 뭐 가뭄과 폭염으로 굉장히 많이 아파하고 있습니다. 이렇게 기후가 안 좋으면 부익부 빈익빈 더 차이가 나는데 중국 경우에는 그 쓰촨성이 전력난이 매우 심하다 보니까요. 태양광 업체들이 이제 생산이 중단되고 있죠. 그러다 보니까 OCI 같은 경우에는 말레이시아에서 이제 폴리실리콘을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기업들이 정상화가 지연되면 지연될수록 뭐 정확히 알 수는 없겠죠. 정상화까지 지연될수록 반사이익 기대감이 커질 수 있겠고요. 또 이제는 좀 하반기에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폴리실리콘 가격이 안정화될 것으로 봤는데 이것도 이제 가격 상승까지 기대가 되면서 OCI 같은 경우는 하반기 실적 기대감도 함께 지금 플러스 알파로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근데 이 중국 전력난이 단순히 그 한 산업에, 한 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이슈가 아닌 것 같아요. 최근에 글로벌 증시가 하락하는 것, 그리고 국내 증시가 하락하는 그 배경에 중국의 전력난도 한몫을 하고 있다고 하던데요. 네, 맞습니다. 그 뭐 비유를 들자면요. 이제 나비의 날갯짓이 뭐 뉴욕에서 폭풍을 일으킬사고 또 얘기를 하잖아요. 네. 그러니까 중국은 정말 세계 경제적으로 글로벌하게 비중이 크기 때문에 중국에서의 뭔가 문제가 생기면 그게 이제 글로벌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앵커님이 말씀하신 것도 동의를 합니다. 지금 상하이도요 전력난이 굉장히 심해서 어제와 오늘 그 와이탄의 조명을 뭐 끈다고 하는 뉴스도 제가 좀 살펴봤고요. 그 양쯔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. 양쯔강의 길이가요 6,300km인데 중국 인구의 3분의 1의 그 용수를 공급하다 보니까 이제 대륙의 젖줄이라고도 부르고 있고, 근데 이 양쯔강이 가뭄으로 이제 수면이 낮아지다 보니까 쓰촨성의 전력의 80%를 제공하는 게 이제 수력 발전이거든요. 그럼 여기서 이제 문제가 이제 생길 수 있다는 거고요. 그래서 전력난 심해질 수밖에 없는 거고, 그래서 농수산물 가격도 상승하고 있고요. 또 쓰촨성은 중국 리튬 배터리 산업의 이제 중심지로서 맞아요. 네, 중국 전체 리튬형 생산량의 27.9%를 차지한다고 합니다. 그런데 전기 공급이 이제 중단되니까 리튬형 생산도 급감할 수 있는 거고 또 공급 부족. 그럼 리튬 가격 이제 가격 생산하고 배터리 생산이나 전기차의 생산까지도 좀 차질이 이어지는 그런 악순환이 좀 나올 수 있는 거죠. 그런 개연성이 있는 상황으로 생각합니다. 그럼 이 중국 전력난이라는 것을 감안해 봤을 때 지금 또 재생에너지에 대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걸 봤을 때 OCI를 투자해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. 그런데 저희 최근에 뭐 겪었습니까? 갑자기 중국에서 폴리실리콘 규제하면서 가격이 떨어지니까 그때 OCI 주가도 같이 많이 밀렸었거든요. 어떻게 보고 투자해야 될까요? 또 이러다가 뒤통수를 맞는 거 아니야? 좀 걱정이 되실 수도 있는데 OCI에 대한 투자 의견 주시죠.
네, 뭐 지금은 조금 뭐 다를 수 있는 부분, 그래서 조금 더 이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. 근데 기술적으로도요, 이게 지금 뭐 상승하고 있지만 조금은 더 차트가 좀 예뻐지면 좋겠다. 이평선의 뭐 꼬임이나 뭐 단기 이평선, 중장기 이평선의 모습을 보면 좀 그렇긴 한데, 그래서 최근에 좀 하락폭이 컸어도 좀 올라오면서 다시 한번 차트가 좀 만들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말씀 드릴 수 있겠고요. 최근 저점이 높아지는 모습이 긍정적이고 또 태양광의 경우에는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수혜주이기도 하죠. 그래서 풍력과 태양광 부문의 지원금이 300억 달러 수준이니까 수혜주로 볼 수 있겠고, 그래서 한 줄 평은 태양광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의 수혜주라는 것을 잊지 말자고 그런 말씀 드리려고 한 줄 평 생각해 봤고요. 그리고 또 이제 미중 간의 갈등으로 미국이 중국 기업을 활용 안 하려다 보니까 한국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또 반사이 기대감 여기도 좀 있을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겠고요. 가격 전략은 이제 바로 올라오면 1차 목표가, 1차를 붙일게요. 1차 목표가인 좀 14만 원은 부담될 여지가 있다고 말씀드리겠고요. 근데 다만 좀 시간을 갖고 저점을 높이는 그런 흐름이 좀 나와 준다면 그 이상도 좀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있고, 그래서 매수 대기 관점으로 매수가는 12만 4천 원 말씀드리겠고, 손절가는 11만 8천 원 말씀드리겠습니다. 네. OCI 알아봤습니다. 두 번째 상황실이었고요. 마지막 종목도 지금 만나보시죠. 잠잠한 반도체 장비주, 정말 오랜만에 테크잉이라는 종목을 들고 와봤습니다. 최근 뭐 반도체를 둘러싸고 있는 이슈들이 많아요. 일단 미국에서는 반도체 지원 법안이 나왔고, 국내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반도체 강력 지원하겠다,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, 근데 이와 반대로 지금 뭐 SK하이닉스는 투자를 지연하고 있는 상황에 반도체 겨울 전망에 그러니까 좋은 점도 있고 악재도 있어요. 네네. 이런 뉴스에 가득 쌓이는 반도체에서 우리 투자자분들은 어느 쪽에 더 귀를 기울여야 될까요? 질문이 정말 예리해서 제가 또 다른 게 또 생각나서 말씀드리고 싶은데, 네. 그 이제 주식을 보면요, 기업도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고, 시장도 바라봤을 때 시장이 상승하고 있음에도 시장이 더 상승할 요인도 있지만 또 주가가 하락할 요인도 있잖아요. 뭐 사람도 마찬가지고요. 장점 있고 단점 있고. 그런데 지금 시장에서 정말 안 좋은 것에 좀 초점을 맞추려고 하는 분위기가 있는 건지, 좋은 것에 초점을 맞추려고 하는 게 그런 시기인지, 그런 거를 좀 구분해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, 우선 어제 8월 20일까지 수출입 동향이 나왔습니다. 무역 수지 적자가 나왔는데, 역시나 이제 반도체 쪽 살펴봐야죠. 반도체 수출 증가율이 마이너스 7.5%였습니다. 마이너스예요. 이 수치가 정말 많은 것들을 함의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. 그 반도체 수출 증가율이 지난 7월 달에는 2.1%였어요. 근데 8월 10일까지는 더 줄어서 마이너스 5.1이었고, 네, 5.1이었죠. 근데 20일까지 보니까 마이너스 7.5예요. 그래서 반도체 수출 증가율이 더 악화되고 있구나라고, 그게 좀 중요한 것 같고요. 물론 이제 뭐 국내 무역 수지 적자도 조금 더 확대되는 부분이 있지만요. 그래서 요건 좀 부정적인, 좀 이렇게 살펴봐야 될 부분 먼저 말씀드려야 됐고요. 이제 긍정적인 부분도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2주 전에요. 글로벌 시장 조사 기관인 옴디아라고 있는데, 옴디아에서 전망을 했습니다. 뭘 전망을 했냐면, D램 출하량 중에 DDR5 비중이요, 올해 3분기에 3%에서 내년 4분기에 무려 22%로 7배 증가한다고 했고요. 또 서버용 D램 같은 경우는 3분기에 4%에서 내년 4분기에 40%로 10배가 증가한다고 전망을 했습니다. 그러니까 1년 만에 7배, 10배 비중이 커진다는 거죠. 그래서 이 부분이 반도체 산업 내에서는 또 이렇게 긍정적인 부분인데, 지금은 뭐 이렇게 귀에 안 들어올 수도 있어도 정말 크게 성장할 부분이기 때문에 향후에 관련된 종목들도 좀 찾아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. 네. 그 중에서 반도체 장비 테크잉을 좀 살펴보면요. 주가와는 정 다른 실적을 내놓았어요. 2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이 사상 최대를 기록을 했습니다. 그러니까 실적은 나쁘지 않았는데, 좋았는데,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테크잉의 주가가 전혀 실적의 그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는 이유가 있을까요? 근데 몇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요. 네. 최근에 일단 전방 산업이 악화되어 있기 때문에 실적이 좋은 친구도 바닥에 있고요.
실적이 나쁜 친구도 바닥에 있습니다. 그게 이제 차별화되고 이제 선별되는 작업은 조금 더 이후에 나오겠지만 그 부분 좀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. 그 테크인 실적이 너무나 좋았습니다. 영업이익률도 좋았고요. 그런데 최근에 공시가 있었죠. 2분기까지 157억 9,200만 원의 규모의 파생 상품 손실이 발생했다고 해서 이 부분이 좀 투자 심리를 약화시키는 요인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제 계상 이제 손실일 뿐 현금이 실제로 나간 것은 아니지만 이게 테크윙이 수출 비중이 90%에 육박할 정도이기 때문에 회사에서도 환율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. 그 변동에. 그래서 뭐 수출 계약도 들곤 하지만 이번에 좀 이와 같은 공시가 나왔잖아요. 그래서 향후에도 이제 파생 관련된 손실 체크는 좀 필요할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겠고요. 중요한 거는 일단 전방 산업이 좀 나아지는 모습이 좀 나아질 될 것 같습니다. 네, 전방 산업이 개선되어야만 이 실적이 잘 나온 것도 주가에 반영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네. 이야기해 주셨습니다. 아, 지금 뭐 대장줄도 지지부진한데 그 안에서 반도체 장비줄을 더 들고 가는 게 맞는 걸까? 아니, 실적이 잘 나오면 뭐해? 지금 환경이 이렇기에 주가가 전혀 반응하지 못하는데 아, 이걸 기다려야 돼, 말아야 돼? 고민하신 투자자분들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? 네, 그 최근에 지수가 좀 조정이 나오고 있고 반등할 때도 미국과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저기 뭐 나스닥이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, 애플은 거의 다 올라왔는데 국내 반도체 종목들은 못 올라왔잖아요. 네, 그 이유가 미국과 한국에서의 반도체 기업이 비메모리 비중 때문이에요. 네.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렸냐면은 반도체가 경기에 상당히 민감하거든요. 근데 메모리랑 비메모리 중에서 경기에 더 민감한 게 메모리입니다. 네, 그렇기 때문에 좀 경기와 민감한 부분이 있었다는 거. 근데 경기에 민감한 부분들은 결국에 중장기로 봤을 때는 힘들 때 사야 되는 게 맞거든요. 그래서 한줄평은 not today, 반도체는 나중에 꼭 사야. 그러니까 이제 오늘은 아니지만 기회를 노려보자는 차원에서 지금 실적 좋은 기업들 굉장히 많거든요, 바닥권에. 그래서 뭔가 언젠가 좀 차별화될 때를 기다리고 노려보자라는 생각으로 한 줄평 적어봤고요. 뭐 다만 또 한 가지 체크해 볼 부분은 정말 반도체 이렇게 장비 기업들, 부품 기업들 많은데 대장주들이 뭐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좀 추세를 좀 돌리는 모습이 나와주는 것도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것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테크윙 오늘까지 3거래 연속 밀리고 있고요. 최근에 주가가 박스권 하단부에서 박스권 상단까지 뚫어내려는 모습을 보이다가 다시 주저앉는 모습이 나타났기에 오늘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. 아직 살 때는 아닌 것 같다. not today, 오늘은 아니지만 반도체 나중에는 꼭 사야 된다라는 의견으로 한 줄평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. 네, 이상형 이사와 함께 했고요.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.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.